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2016년도 3회차 1강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던노베 시스템 이론입니다. 던노, 노사정 세 가지의 시스템 이론을 만든 던노비. 그 시스템 이론은 각 주체는 노사정이죠. 노사정. 그래서 노동자 및 단체, 즉 노동자, 사용자 및 단체, 또 정부,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어울려서 시스템화 시킨다라고 주장한 게 던노베 시스템 이론이에요. 이 중에서 문제가 노사 관계를, 즉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제하는 세 가지 요건이 뭐냐? 세 가지 요건. 즉 규제는 뭐예요? 태클이 걸리는, 즉 서로 간에 제약을 가하는 게 뭐냐? 제약을 가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죠. 그럴 때 기술적 특성에 따라서 주로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의 질이나 양 그리고 생산 과정, 생산 방법이 포함된다. 즉 어떤 기술적인 특성이 있으면 노사 관계에 제약을 받는다 이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삼성 반도체는 기술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유한 그런 경우에는 뭐 노사 간에 제약을 받는다 막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 별것도 아니에요. 기술적 특성이 있을 경우에는 태클이 걸린다, 즉 제약을 받는다. 두 번째, 시장 또는 예산의 제약. 시장 또는 뭐 예산상의 제약. 예산상의 제약은 돈이에요, 돈. 즉 돈이 누가 더 많고 적음에 따라서 태클이 걸린다 이겁니다. 뭐 설명에는 제품 시장의 형태와 기업을 경영하는 조건으로 비용, 이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즉 비용과 이윤이 어떤 게 더 파워가 셀수록 노동자가 세냐 또 사용자가 세냐 이런 거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제약을 받는다 이거죠. 세 번째, 각 주체의 세력 관계, 누가 더 세력이 더 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노사 관계를 규제하는 거 하면 제약을 받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 기술적 특성, 또 예산상의 제약, 또 각 주체의 세력 관계에 따라서 태클이 걸린다, 제약을 받는다. 요 내용만 쓰면 점수를 줍니다.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요 말 그대로 풀으면 돼요. 시장이 기술적 특성이 있는 거에 따라서 노사 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에 따라서 노사 관계가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 각 주체의 세력 관계의 크기에 따라서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왜? 틀린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내용을 갖고 잘 버무리면 됩니다. 2번 갑니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 결과 5가지를 쓰세요. 이거 5점짜리인데 이거 처음 나온 문제예요. 2016년 3회차에. 근데 카페나 뭐 인터넷에 난리 났어요. 뭐 듣보잡 나왔다고, 뭐 생전 보지도 못하는 문제 나왔고, 뭐 기출 문제들 안 나왔다고.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바보 천치예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 합격 절대로 못해요. 왜? 상식이 부족해서 그래, 상식이. 제가 좀 심한 말씀을 좀 드리지만 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직업상담사 2차 시험, 실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꼭 나와요. 매 회차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를 보면 책에서 안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출문제 안 풀어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보세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의 행동 결과가 나타나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직장에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 아니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실 때 내가 지금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답이에요. 5가지예요. 5,000가지도 넘어요. 5,000가지도. 그냥 쓰면 답인데 이런 문제는 그냥 서비스로 주려는 문제인데 서비스 주는 것도 못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합격을 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뭐 술을 많이 마시겠지. 담배도 많이 피겠지. 결근이 작겠지. 짜증이 많이 나겠죠. 지각도 많이 발생하겠죠. 다른 직장을 옮기려고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죠. 분노가 생기겠죠. 사고가 나겠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산력이 떨어지고 뭐 얼마큼 많아. 이런 거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돼. 그냥 상식으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 뻔하죠. 뭐. 우울증이 생긴다. 실수가 반발한다. 사고가 많이 생긴다. 직무에 불만족이 생긴다. 결근이 잦다. 이직이 있다. 직무 수행이 감소된다. 술, 담배가 는다.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 그냥 이거는 칸만 맞으면 다 답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뭐 진짜 타당도 없게 막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 이런 답 쓰면 오답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 시험마다 꼭 나온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를 보고 인문학으로 그냥 칸 쓰면 답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3번 겁니다. 크라이티스의 직업 문제 유형이에요. 크라이티스. 또 크리츠라고도 하죠. 크리츠. 이 사람이 포괄적 상담 이론을 주장한 학자인데 이 사람은 직업 문제에 문제 유형을 갖고 있다. 이 문제 유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다른 말로 변별 진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직업 문제 유형을 주장한 학자는 보딘, 그리고 윌리엄슨, 그리고 크라이티스 이 세 학자가 주장을 했죠. 1차에 여러분 많이 나왔죠. 1차에. 뭐 너무 능력이 많아서 직업 선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이 다재다능형. 그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적결현이다. 시작. 적결현. 그래서 적응성 앞에 성이 나와요. 적응성. 즉 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이 나와요. 그래서 적응을 잘하는 적응형이 있고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형이 있다. 또 결정성. 어떻게 결정하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하는 우유부단형이 있고 능력이 너무 많아서 직장을 못 구하는 다재다능형이 있다. 또 현실성에는 뭐가 있다? 비현실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비현실형이 있고 또 충족형, 강제로 하는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강압형이 있고 또 내 능력보다 훨씬 떨어지는 불충족형이 있다. 그래서 요거만 쓰면 뭐 여러분들이 막 점수를 주고 싶어서 환장하겠죠. 그래서 설명하라. 뭐 적응형,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분야를 발견하는 유형, 부적응형, 발견하지 못하는 유형. 뭐 이런 걸 쓰면은 뭐 비현실적, 현실적이지 못하게 직업을 선택하는 유형, 또 강제로 직업을 선택하는 유형, 부모의 억압에 못 이겨서 이런 거 불충격, 능력보다 많이 낮은 직업을 선택하는 유형, 뭐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6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적결, 현, 적응성, 결정성, 또 현실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다. 4번 갑니다. 4번 최저임금제 뭐 하도 많이 다뤄서 이것도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저임금제가 올리면 긍정적 기대 효과, 즉 좋은 점이 뭐냐 이거예요. 좋은 점. 월급 올려주니까 살 돈이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 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경기가 활성화시킨다. 또 근로자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데모를 잘 안 하겠죠. 그래서 노사 간의 평화가 유지된다. 고임금 경제가 이루어진다. 뭐 공정거래가 확립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 생산성이 향상된다.
근로자의 사기가 올라간다. 그냥 좋은 말 여러분들이 6개 쓰면 답입니다. 5번 심리검사 사용 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할 사항. 자, 이것도 인문학 문제입니다. 또 인문학에.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합격했고 이런 문제를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합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과 출신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문과 출신들 이런 거면 누워서 떡 먹기인데 심리검사. 왜? 소설 쓰면 되거든요. 심리검사를 사용하는데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란 말이에요. 심리검사. 그럼 함부로 내담자의 심리검사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비밀 보장을 하여야 한다. 뭐 이런 거. 다른 목적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윤리적 측면이니까 검사를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잘 해야 된다. 이것도 되겠고요.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이 전문가가 심리검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 피검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채점의 해석을 공정하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냥 윤리 문제예요. 결국은 어떻게 한다? 잘 해라 이거죠. 윤리적 측면은 심리검사 사용을 잘 해라. 어떻게 잘해야 돼요? 그냥 소설 쓰면 된다. 여기 문제 10개를 쭉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그냥 6개만 골라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웬만큼 쓰면 다 답을 줍니다. 이게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윤리적 측면인데 그냥 객관적이고 좋은 말 쓰면 다 답이겠죠. 6번 직무 분석 방법에서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거 3가지를 쓰고 설명하셔. 자, 제목이 직무 분석 방법이에요. 직무 분석. 그래서 직무 분석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최초 분석법, 또 비교 확인법, 또 데이컴법. 그래서 이게 직무 분석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 중에서 최초 분석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쓰고 설명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면접법도 있고 관찰법도 있고 중요사건 기록법 또는 결정적 사건법도 있고 또 뭐 질문지법도 있고 실제 수행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녹화기록법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3가지만 그냥 찍어서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거 중요사건 기록법, 결정적 사건법 이건 우리가 1차 때 많이 했으니까 중요사건 기록법 내담자의 중요 사건을 보고 내담자의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단점으로는 주관적 왜곡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쓰면 아름답겠죠. 또 관찰법. 직무 분석자가 직무 수행자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관찰해서 보는 거니까요. 면접법. 직무 분석자가 내담자의 직무 수행자의 면접을 통해서 직무 분석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질문지법, 질문지의 표기에서 질문지를 통해서 직무 평가를, 직무 내용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즉, 면접법 또는 중요사건 기록법 또는 관찰법 이 내용을 전문적으로 얼마큼 전문 용어로서 잘 썼냐 이런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은 이 공부한 사람이 최초 분석법이 면접법, 중요사건 기록법, 질문지법을 아냐 모르냐 알면은 점수를 준다 이런 평가 기법이에요. 직업 상담사 실기시험이 쓰는 거를 얼마큼 잘 썼냐를 보는 게 아니라 쓰는 거를 여러분 영어로 잘 쓰지 않습니까? 0점이에요. 왜 0점이에요? 채점자가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급지게 쓸 필요가 없어요.
7번 갑니다. 7번 A국의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나왔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왔고 실업률도 나왔어요. 그럴 때 실업자 수를 구하시오. 뭐 이거는 여러분도 뭐 이제 눈 감고도 하죠.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이 뭐라겠어요? 경실이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10%는 경제활동 인구가 70만 명이라고 써 있으니까 실업자는 X 곱하기 100. 그래서 뭐 7,000분의 X는 7만 명이다. 그냥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암셈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8번 갑니다. 심리검사, 타당도 검사 중 수렴 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수렴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 그래서 그 중에서 구성 타당도에 해당하는 거죠. 구성 타당도 얼마큼 구성이 잘 되었냐 안 되어 있냐. 그래서 각 문항들이 상관관계에 있는 거기 묶어 놓은 거를 요인 분석이라고 하고, 수렴 타당도는 새로 개발된 검사하고 기존에 검증이 된 준거 검사와 얼마큼 상관관계가 있냐를 알아보는 검사로서 두 관계가 상관 변인이 많을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토플 검사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탭스 검사의 특성을 비교해서 서로 상관관계가 높으면 수렴 타당도가 높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플 시험과 탭스와의 관계에서 서로 문항이 비슷하다. 그러면 수렴 타당도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토플은 검증된 증거고 탭스는 신개발 검사고 해서 관련이 높으면 검사를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9번 갑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학습 촉진 기법을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라고 나오는데, 불안감소 기법은 불안을 감소하는 거죠. 학습 촉진 기법은 학습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안을 감소해서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체계적 둔감법이다. 체계적 둔감법은 여러분 하도 배워서 알죠? 근육을 이완시켜서 불안익의 목록을 작성해서 불안을 감소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냈고, 추장훈련. 문제를 일으키는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추정을 표현해서 불안을 감소하는 기법이다. 또 홍수법. 내면의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를 한꺼번에 터뜨려서 불안을 감소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냐 모르냐, 이게 채점의 기준표다. 학습 촉진 기법, 강화, 정적 강화, 부적 강화를 제공해서 목표 행동을 달성시키는 것을 강화라고 한다. 대리학습, 잘된 학습을 모방해서 목표 행동을 도달할 수 있도록 행동 수정하는 것이다. 변별학습, 변별은 뭐 서로 나누는 거니까요. 잘된 학습과 잘못된 학습을 구분해서 거기에 따르는 칭찬과 징계를 따르는 것을 변별학습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내용을 쓰면 깔끔하게 6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건들은 뭐 여러 가지로 모델링, 사회학습, 토큰법 쭉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딱 3개만 외우셔야 돼요. 1차에는 딱 3개만 나와서 제 바람은 제 책대로 그냥 체계적 둔감법, 추장훈련, 홍수법은 불안 감소 기법이고 학습 촉진 기법은 강대리 변별, 강화,
대리학습, 변별학습이다. 나머지는 싹 버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6년도 3회차 1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